이제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물탐구라는 인터뷰가 사실은 그 국내 주요 건설인들 찾아뵙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얘기, 또 일에 대한 얘기 등등 다각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국내 건설산업에 어떤 한 획을 걸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말씀을 고견을 듣는 그런 코너가 돼서 참 여러 가지 지금 연초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선 뭐 코로나 전국 한 1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님 요즘에 참 어려우시죠? 네. 예, 지금 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설 산업이 크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 제가 두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요. 네. 이게 이제 1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제 물량 부족으로 네. 이제 크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끝이 보이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생존하면서 늘 있어야 될 그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될 그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건설 물량들이 이제는 코로나 19가 끝나가는 시점 되면은 그야말로 봄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희망. 네네. 35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이제 건설업에 계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다는 일, 또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예, 우선 뭐 아쉬웠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63년 금년에 이제 창립 이후에 사력을 맡는데 63년의 어떤 그런 과거의 회사의 행적과는 더불어서 회사 규모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뭐 외부의 부채가 이론 한 푼도 없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도 그거는 우리나라 15,000개 건설회사 중에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 저희 회사의 경영 그 독트린 중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선진 때부터 지켜오는 것이 은행빚을 쓰고 사업하는 것은 한때는 좋을지 모르나 혹시라도 경기가 불확실하게 되면은 그 빚이 내 사업을 결국은 실패로 이끈다. 우리 건설 산업이 현재 IMF도 겪어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에는 가장 어려운 점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그 물량 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제도적인 어떤 좀 개선해야 될 것 좀 있나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체계 통합이라고 하는 건설 생산체계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건설업계에 이제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 말씀드려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통폐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세계 글로벌 스탠드화를 본다고 하면은 전문과 종합을 통폐합시키는 그런 건설업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거기에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쫓아가야지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런 어떤 뭐 전문 건설업 시기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호한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건설업을 퇴보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리어 퇴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세계화에 뒤떨어지는 그런 이 입법 발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새 이제 제일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건설업이 어떻게 보면은 재해하고 제일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지 않겠어요? 뭐 건설 근로자들께서 현장마다 또 매일매일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할 때는 재해에 대한 발생 요인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건설 산업이죠. 누구도 이제는 그 건설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을 보니까 무조건적인 CEO의 1년 징역형에 대한 처벌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
무조건적인 징역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처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건설산업의 CEO를 할까요? 못합니다. 또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드리더라고요. 야, 이제는 건설산업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이제는 대가 끊겼다. 누가 우리 후손들에게 징역형 갈 수 있는 이런 건설산업을 하라고 누가 부모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지금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 더 산재에 대한 연구, 재해 방지에 대한 그런 실용적인 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그러고 나서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건협회에서도 대한건설협회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이 법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려운 법인지 받아들이기 힘든 법인지를 좀 대정부 어떤 그 좀 과감한 의견 제시를 해서 뭐 시행령이 이제 또 조속히 또 이제 마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의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충분히 좀 그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생활 철학이 있다면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 건설업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네. 제 사업을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산업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느 한순간도 건설 산업에 들어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이 앞으로 이제 건설업에 들어오실 우리 후배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 산업은 절대 욕심을 크게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 산업의 철학은 욕심이 내 능력보다 앞서게 되면 건설 산업은 계속 영위해 갈 수 없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나. 우리나라에서 불과 뭐 60년밖에 안 된 그런 그 세력이 있긴 하지만 이 60년을 100년으로 끌고 갔었을 때에 전통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나. 그들이 역시 이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은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안 바꾸고 갈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은퇴 문화가 이제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 산업의 이미지에 대한 또 불신, 네. 또 젊은 인재 영입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할 만한 타겟책이 지금 없을까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한 1년, 2년 동안에 언택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왔잖아요. 네. 근데 언택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안 만나는 문화잖아요. 네. 안 만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죠? 디지털 문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건설 산업이 아직은 아날로그화되어 있는 그 측면들이 많은데 이제는 언택트 문화로 인해 가지고 신건설 디지털 문화로 많이 이제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화라고 하면은 건설 산업 쪽에서 일단은 BIM, 뭐 AI 설계, 뭐 등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언택트 문화는 현장에서 인력으로 어떤 현장 시공이 된다기보다는 탈현장화, 사람이 필요 없이 모듈화가 되고 시공의 어떤 조립 체계가 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말 생산 체계가 되는 그런 그 건설 산업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툴은 준비가 되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툴은 준비가 되는데 그 사용자들, 기술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네.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젊은 인재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때서부턴가 우리 젊은이들이 건설 산업에 잘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다른 산업보다도 거기 가면 고생만 한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건설업에 대한 그 좀 근로 조건이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제는
정부나 우리 기업이나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됩니다. 네. 52시간 지금 이제 뭐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도 52시간 확실히 지켜줄게 되고 아침에 뭐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간다 그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주말 휴가 확실하게 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젊은이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 여기서 근무해 보니까 나 근무 조건 괜찮아. 근무 환경 괜찮아. 그래야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로 조건 환경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지금까지 35년 이상 건설 산업을 이제 영위해 오시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었어요. 그러나 또 앞으로도 하고 싶은 포부라든가 하고 싶은 어떤 그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남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좀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가졌던 제 뭐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제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제 지혜는 제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을 하면서 좀 아낌없이 다 그때 제가 다 쏟아부었고요. 네.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설협회 초유로 외부의 연구기관에 큰 용역비를 줘서 예.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뭐 공사 물량 확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서울시 이제 앞으로 건설 산업 변화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도 그렇고요. 또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생각했던 것이 서울시 그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한 그런 물량 확보에 대한 그 긴급성을 저희가 이제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이제 그거를 규정화를 시켜줘서 이제 입법 조례가 됐죠. 네. 그래서 1년에 근 1조에서 1조 5천억 이상의 어떤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입법 조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그 입법 조례를 했더니 이제 그게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그 정책으로 이제 활성화가 됐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협회나 아니면 우리 회원사들이나 그런 쪽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그 활동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사심 없이 우리 협회가 사는 길이 제가 사는 길이고 저희 회사가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 좀 동참을 해볼. 혹시 회장님 말이죠. 네.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제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장님도 있으실 것 같으신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휴식이라고 그럴까요? 취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늘 뇌리에 있죠. 제가 취미가 이제 수채화 그리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세계 10대 수채화를 그리기 좋은 명소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그런 명소가 있는데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저 혼자 그런 명소를 좀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제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예요.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유기업공사의 무궁화 발전과 회장님의 개인적인 건강 꼭 개인적인 희망, 버킷리스트 달성하는 시간이 다가오도록 네. 저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